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당의 형태를 보면 눈살 찌푸릴 일이 많습니다. 과연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신공격에 치중하고 있어서 보기에 안쓰럽고 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지도자를 뽑기 위한 공정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따라 정책 경쟁에 나설 것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 정책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한마디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정책이 뭔가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문제, 주거 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개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주택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한 곳에 정착한 데 비해 요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현재 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우선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주택 소유가 실현된다고 해서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환경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진화를 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그때그때 새롭게 만들어내는 청년들의 변화무쌍한 사고방식이 바탕에 있다고 봅니다. 또 어릴 때부터 공정한 경쟁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려던 자세도 원인일 테고요. 그렇게 볼 때 이런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행처럼 이전 세대의 가치관에 따른 주거, 주택 정책은 한 박자 늦는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자녀를 많이 갖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고 또 아예 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많아진 것도 염두에 둬야 하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반영해야겠지요. 정책 수립과 실제 시행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정부나 기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거 정책의 큰 그림을 정부가 제시해야 돼 민간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 정책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